기획 자료는 전부 회사 자산이야. 외부에서 써먹으면 법적으로 가만 안 있을 거야. 한 달 반 동안 코피를 쏟아가며 만든 100억짜리 기획서를 통째로 빼앗긴 뒤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내 자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퇴사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계약직이 경쟁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같은 PT 무대에 올라설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대기업 본사 대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게 될 거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무단 도용하여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화질을 흐리게 만든 뒤 똑같은 제목과 썸네일로 올리고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저희 채널 이름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채널명을 꼭 확인하시고 사칭 채널 영상은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직원 200명 규모의 종합광고대행사 태성 ENC 본사 건물은 매일 밤 9시가 넘어도 중간층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층 브랜드 전략팀은 유독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의 대부분은 팀 한 구석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의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민지, 올해 28.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1년 11개월째인 이 젊은 기획자의 하루는 언제나 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이민지의 책상은 한눈에 봐도 다른 직원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서랍 안에는 아이디어를 끄적인 스케치 노트가 여러 권 쌓여 있었습니다. 트렌드 분석 자료를 프린트해서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경쟁사 캠페인을 캡처해서 벽에 붙여놓는 습관은 입사 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민지는 그냥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밖에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지가 이 회사에서 해낸 일의 목록은 같은 팀 정규직 선배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중견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사실상 혼자 끌고 갔습니다. 10년 넘게 중장년층 이미지에 갇혀있던 루비셀을 2030 여성 타겟으로 완전히 뒤집는 콘셉트를 이민지가 직접 잡았고 새로운 브랜드 컬러 팔레트부터 패키지 시안, 론칭 캠페인 영상의 스토리보드까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완성해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마케팅 임원이 최종 시안을 보고 이 정도 퀄리티면 대행사 규모가 2배는 되는 줄 알았다며 극찬을 쏟아냈을 때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노트북을 안고 조용히 앉아있던 이민지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은 건 직속 상사인 곽재훈 팀장이었습니다. 곽 팀장은 마치 자신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인 저희 팀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라며 능숙하게 공을 가로챘고 이민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신생 프랜차이즈 카페 모닝블루의 전국 론칭 캠페인까지 이민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8개 광역시를 직접 돌며 지역별 소비자 취향 데이터를 수집한 것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5개 광고 전략을 설계한 것도 런칭 이벤트의 동선과 현장 연출안을 밤새 짠 것도 전부 이민지였습니다. 모닝블루 대표가 이 캠페인 기획한 분을 직접 뵙고 싶다고 했을 때 곽 팀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는 게 낫겠죠. 민지 씨는 다음 프로젝트 시안이나 잡아놓으세요. 이민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닝블루 론칭 캠페인은 업계 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사내 보고서와 임원성과 발표 자리에 올라간 이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곽재훈 팀장 석자뿐이었습니다. 이민지는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팀장에게 찍히면 다음 재계약이 날아가기 때문이었고 그 사실을 이민지 본인이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 계약직이란 성과는 내되 이름은 올리지 못하고 야근은 하되 수당은 받지 못하며 내일을 약속받지 못한 채 오늘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민지는 그 자리에서 1년 11개월을 버텨왔습니다. 3월 말 분기 성과급 지급일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팀 정규직 동료 서너 명이 휴게실 소파에 둘러앉아 각자의 통장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회식 장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루비셀 성과급 꽤 나왔지 않아? 곽 팀장님이 위에 잘 어필해 주신 덕이지. 이번 분기 우리 팀 최고 실적이래. 이민지는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리는 자기 자리에서 모른 척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콘셉트를 잡고 밤을 새워 완성한 프로젝트의 성과급이 자기 이름을 올린 팀장과 그 옆에 앉아있던 정규직 동료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민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정을 바꿔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이민지는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둘 퇴근하는 동료들의 수고하세요. 인사를 등 뒤로 받으며 모니터 앞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 시안을 다듬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7층 전체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민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사무실의 형광등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퇴근 단말기에 카드를 찍는 것까지 2층의 마무리는 늘 이민지의 몫이었습니다. 개인 노트북 안에는 입사 이후 작업한 기획 스케치 파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루비셀 초기 콘셉트 시안, 모닝블루 지역 분석 데이터 정리본, 그 외에도 제안까지 갖다가 무산된 프로젝트의 기획 초안들까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파일들이 이민지에게는 유일한 자산이자 자신이 이곳에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민지는 매일 퇴근 전 이 파일들을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 같은 팀 정규직 선배 수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민지를 슬쩍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다음 달이면 2년이잖아. 이민지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거 알지? 법적으로 2년 넘기면 회사가 무기계약으로 바꿔줘야 해. 근데 곽 팀장이 그걸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 지난번에 디자인팀 계약직 박 대리도 2년 직전에 잘렸잖아. 조심해. 수지는 그 말만 남기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층수 표시등이 내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민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민지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민지는 창밖 대신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11개월 동안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쥐고 펜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이민지는 대답을 내리지 못한 채 지하철 문이 열리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월이 되자 이민지의 계약 만료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면 태성 ENC에서 일한 지만 2년이 되는 날이었고 수진이 말해준 대로라면 그 시점이 넘어가면 회사는 법적으로 이민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회사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던 디자인팀 박 대리의 사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인력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잘려나간 사람. 그 사람의 자리에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계약직이 앉았다는 이야기까지 이민지는 전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수요일 오후 곽 팀장이 이민지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민지 씨, 잠깐 회의실 좀 올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민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걸어가는 짧은 복도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는 직감과 혹시 정규직 전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한 가닥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곽 팀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민지 씨 정규직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지금 위에서 정규직 TO를 아예 안 줘. 경영기획팀에서 인건비 동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올해 안에는 힘들어. 예상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이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곽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이민지 쪽으로 밀어놓으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대신 내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놨어. 일단 3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한 번만 더 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회사에 엄청난 기회가 하나 들어왔거든. 곽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업 지성그룹의 공고였습니다. 지성그룹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신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종합 캠페인 연간 대행사를 경쟁 PT로 선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예상 계약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업계에서도 올해 가장 큰 건 중 하나로 꼽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 봐. 100억짜리야. 우리 회사 연매출의 거의 절반이야. 이 PT를 따면 회사가 확 커져. 그럼 정규직 TO도 자연스럽게 열려. 민지 씨가 이번 기획을 맡아서 이걸 따내면 내가 대표한테 직접 가서 말할게. 이 프로젝트 기획한 사람이 아직 계약직이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약속할게. 곽 팀장은 그 말을 하며 이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민지는 그 시선을 마주하면서 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루비셀 리브랜딩 끝나고도 다음에 신경 써줄 게였고 모닝블루 론칭 성공 후에도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아였습니다. 곽 팀장의 약속은 항상 구체적인 조건을 달고 왔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약속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지의 시선은 자꾸 태블릿 화면 위의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100억? 이 규모의 경쟁 PT 기획을 자신이 직접 맡는다면 설령 곽 팀장의 약속이 또 거짓이더라도 이 경험 자체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무게를 더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규직이라는 두 글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이민지의 가슴 한쪽에 나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더 해보겠습니다. 이민지는 결국 테이블 위에 3개월짜리 단기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곽 팀장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지 씨. 이번엔 진짜 내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기획은 민지 씨한테 정권 맡길게. 내 맘대로 해. 곽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고해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민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곽 팀장이 방금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내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이민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민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녹음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 옆에 찍힌 시간은 12분 37초. 회의실에 들어오기 직전 불안한 마음에 무심한 척 녹음 버튼을 눌러뒀던 것이었습니다. 이민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명을 0409 곽 팀장 면담으로 바꾼 뒤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이민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1년 11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이민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지성그룹 경쟁 PT 공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종합 캠페인, 연간 100억. 프로젝트의 규모와 요구 조건을 훑어보는 이민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분함 사이에서 흔들리던 눈빛 위로 기획자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크다. 이걸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민지는 모니터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 말은 곽 팀장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빈 약속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번 한 번만 더 모든 걸 쏟아붓고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 길을 찾겠다는 이민지 자신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 날부터 이민지는 지성그룹 프로젝트에 문자 그대로 올인했습니다. 지성그룹이 내년 상반기에 론칭하는 신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네오하우스의 종합 캠페인, 이 한 장의 기획서에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민지에게 시간을 아낄 이유는 없었습니다. 첫 2주는 리서치에만 매달렸습니다. 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시장의 최근 3년치 데이터를 전부 뒤졌고 지성그룹 기존 브랜드들의 마케팅 히스토리와 소비자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성그룹 계열사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실제 소비자들의 동선과 구매 패턴을 관찰했고 그 와중에도 SNS 트렌드 분석과 해외 유사 브랜드 론칭 사례 벤치마킹을 병행했습니다. 이민지의 책상 위에는 프린트된 자료 더미가 날마다 높이를 더해갔고 개인 노트북의 폴더 안에는 지성그룹 리서치라는 이름 아래 수백 개의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리서치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민지는 본격적으로 기획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2시, 3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말 출근은 당연했고 점심을 거르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 2대를 번갈아 보며 슬라이드를 다듬고 콘셉트 문구를 고치고 예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간이 이민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가면
씻을 기력도 없이 침대에 쓰러졌다가 알람 소리에 다시 눈을 뜨고 출근하는 생활이 한 달 넘게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이민지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작업 중에 갑자기 코피가 터졌습니다. 티슈로 코를 막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피가 멈추자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민지의 쓰레기통에 피 묻은 티슈가 가득한 걸 보고 놀랐지만 이민지는 괜찮아요. 건조해서 그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건 이민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획서가 완성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을 갈아 넣은 끝에 기획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78페이지. 지성그룹 네오하우스 브랜드의 시장 포지셔닝, 분석부터 타겟 세분화 전략,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미디어 믹스 플랜, 예산 운용 시뮬레이션, 론칭 이벤트 기획, 연간 캠페인 로드맵까지 빈틈 하나 없는 완성체였습니다. 이민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닫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3시 반 사무실에는 자판기 모터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뿌듯함보다 탈진에 가까운 감정이 먼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민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획서는 태성이엔 씨가 창립 이래 내놓은 그 어떤 제안서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이민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지는 완성된 기획서를 곽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곽 팀장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본 뒤 이민지를 올려다보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민지 씨,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역시 내가 민지 씨한테 맡기길 잘했어. 그 말이 이민지의 귀에 묘하게 걸렸지만 기획서가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에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곽 팀장은 기획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며 덧붙였습니다. 최종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민지 씨는 며칠 좀 쉬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민지는 습관적으로 사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화면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성그룹 경쟁 PT 프로젝트 폴더 안에 올라가 있는 최종 기획서 파일을 열었는데 표지에 기획 담당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브랜드 전략팀 곽재훈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이민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획서 내부의 크레딧 페이지에도 프로젝트 히스토리 문서에도 이민지라는 석자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기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곽 팀장 혼자 만든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코피를 흘려가며 만든 기획서에서 자기 이름이 증발한 화면을 보면서 이민지의 머릿속에는 분노보다 먼저 서글픈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민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일주일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경쟁 PT를 4주 앞둔 월요일 오전, 곽 팀장이 이민지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한 달 전 이 회의실에서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해줄게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 곽 팀장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 이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곽 팀장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 회의실의 공기가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 인원 감축 지시가 내려왔어. 계약직 인력 구조 조정이야. 민지 씨 계약 만료일이 이번 달 말이니까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처리하는 걸로 정리됐어. 이민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팀장님, 지성그룹 경쟁 PT는요? 제가 기획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시잖아요. 정규직 전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곽 팀장은 여전히 이민지의 눈을 보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볼펜만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지 씨.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지는 한참 동안 곽 팀장의 시선을 피하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이민지의 등 뒤로 곽 팀장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민지 씨,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좋은 데서 꼭 잘 될 거야. 이민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민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이미 너무 많이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퇴사 날짜는 그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민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흘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 중인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사원증을 반납하면 태성이엔 씨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민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소소한 진행건들의 현황을 문서로 정리하고 후임 담당자에게 파일 위치와 클라이언트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다만 지성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획서는 이미 곽 팀장의 이름으로 최종 등록되어 있었고 이민지가 그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공식적인 흔적은 사내 시스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민지가 한 달 반 동안 밤을 새워 만든 78페이지짜리 기획서는 이제 완전히 곽재훈 팀장의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곽 팀장이 이민지의 자리로 느긋하게 걸어왔습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사무적인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민지 씨,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퇴사 서류 처리하고 사원증이랑 출입카드 반납해줘. 아,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 곽 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살짝 낮췄습니다. 기획자료 있잖아. 민지 씨가 작업하면서 만든 파일이든 리서치 자료든 시안이든 전부 회사 자산이야. 업무 중에 만들어진 건 다 회사 거거든. 혹시라도 개인 USB나 이메일로 빼돌린 거 없지? 이민지는 곽 팀장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없으면 됐어. 근데 한마디만 더 할게. 이거 가볍게 듣지 마. 기획 자료든 내부 문서든 외부에서 써먹으면 법적으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영업비밀 유출은 민사만으로 안 끝나. 알지? 곽 팀장은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민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기획서의 원래 주인에게 법적 위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는 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지는 그 어색함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 팀장이 돌아간 뒤 이민지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쌓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끄적였던 스케치 노트 3권, 트렌드 분석 자료에 형광펜으로 줄을 친 프린트물 묶음, 루비셀 리브랜딩 때 클라이언트가 선물로 준 립스틱 하나 모닝블루 론칭 이벤트 때 현장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이민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아무도 오지 않은 이른 아침, 이민지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옆에 빼곡하게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한 장씩 떼어내고 서랍 안에 남은 개인 물품을 종이 상자에 마저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를 깨끗이 닦고 의자를 반듯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것이었던 자리가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해지는 데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가 짐을 싸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팀 안에 퍼져 있었지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이 멀리서 눈인사를 보냈고 한두 명이 다가와 연락하자라는 말을 남겼지만 대부분은 자기 모니터를 바라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계약직이 잘리는 풍경은 이 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고 괜히 나서서 곽 팀장 눈에 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만이 점심시간에 이민지를 건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1층 로비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미안해. 나도 좀 더 위에다 말해볼걸. 이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미안할 일 아니에요. 언니가 미리 알려줘서 마음의 준비라도 했죠. 수진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민지는 잠깐 말이 없다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맞춰줄 필요는 없으니까 제 방식대로 해보려고요.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건 느꼈습니다. 울거나 풀이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이민지는 인사팀에서 퇴사 서류를 마무리하고 사원증과 출입카드를 반납했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와 개인 노트북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이민지의 눈에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해서 나온 눈물인지 끝나서 나온 눈물인지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에서 한 블록쯤 걸어나간 뒤 종이 상자를 땅에 내려놓고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나온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7층 브랜드 전략팀의 창문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자기가 만든 기획서가 곽 팀장의 이름을 달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지만 이민지는 시선을 거두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곽 팀장은 이민지에게 회사 자료를 외부에서 써먹으면 법적으로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민지도 그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회사 서버에 있는 파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 팀장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민지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일 퇴근 전에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온 것은 회사 자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흔적이었습니다. 개인 노트북에 남아있는 최초 아이디어 스케치 파일. 지성그룹 기획의 출발점이 된 콘셉트 러프를 이민지가 자기 노트북에서 처음 작업한 날의 생성 날짜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곽 팀장이 사내 시스템에 올린 파일보다 열흘이나 앞선 날짜였습니다. 기획 작업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화면 녹화 영상. 이민지는 예전부터 작업 과정을 녹화해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 지성그룹 기획도 개인 노트북 화면을 매일 밤 녹화해 뒀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장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 콘셉트 문구를 수십 번 고치는 과정, 예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이 전부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곽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기획 방향을 보고할 때마다 이민지가 곽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곽 팀장이 이 콘셉트 좋다. 이대로 가자. 예산안 이렇게 잡아. 승인할게. 시안 퀄리티 좋은데. 이 방향 유지에 같은 답장을 보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이민지가 작업하고 곽 팀장이 승인하는 구조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 전 회의실에서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 곽 팀장이 지성그룹 PT 따내면 정규직 전환 확정시켜줄게. 약속할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12분 37초짜리 녹음 안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이 기록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아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진짜였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습관처럼 남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습관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는 노트북 가방 끈을 고쳐 잡고 종이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대신 이민지의 눈 안에는 아까까지 없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물을 등지고 걸어나가는 이민지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내 방식대로 간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울음을 멈춘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를 악문, 자기 자신에게 거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퇴사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짐을 풀고 며칠쯤 멍하니 보낼 법한 타이밍이었지만 이민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쟁 PT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이민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재킷을 꺼내 입고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태성 ENC의 최대 라이벌이자 이번 지성그룹 경쟁 PT에 함께 참여하는 광고 대행사 위렛마크의 본사였습니다. 위렛마크는 태성 ENC보다 규모는 약간 작지만 크리에이티브 역량에서는 업계 최상위로 꼽히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대표인 박도연은 광고업계에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평판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면 경력이나 학벌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민지가 수많은 경쟁사 중에서 위렛마크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실력만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사전 약속 없이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대표가 사무실에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민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렛마크 본사 로비에 도착한 이민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박도연 대표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다고 말했고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이민지는 명함 대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메모 한 줄을 적어 건넸습니다. 지성그룹 경쟁 PT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이민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돌아와 대표님께서 올라오시라고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 단추를 여미고 노트북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박도연 대표의 사무실은 10층 코너에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에 책과 광고 어워드 트로피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박 대표는 반팔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토요일에도 뭔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민지가 들어서자 박 대표가 메모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지성그룹 PT건이라고 했는데 누구세요? 이민지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단도직입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까지 태성 ENC 브랜드 전략팀 계약직이었습니다. 이번 지성그룹 경쟁 PT 기획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 대표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민지는 그 반응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띄운 것은 태성 ENC의 기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남아있는 최초 아이디어 스케치 파일, 곽 팀장이 기획 방향을 승인하며 보낸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기획 작업 과정을 담은 타임랩서 녹화 영상의 일부, 그리고 곽 팀장이 정규직 전환시켜 줄게라고 약속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민지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자신이 태성 ENC 지성그룹 기획의 원저자라는 사실, 기획서가 완성된 뒤 곽 팀장이 이름을 통째로 교체한 사실,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계약 만료를 핑계로 자신을 내보낸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실어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순서대로 보여주며 사실관계만 짚었습니다. 박 대표는 이민지의 설명을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임랩스 영상에서 슬라이드가 한 장씩 완성되어 가는 장면이 흐를 때 박 대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서를 베낀 사람의 영상이 아니라 기획서를 처음부터 창조한 사람의 영상이라는 걸 이 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한 박 대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증거 설명이 끝나자 박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뭘 원하는 건가요? 이민지는 노트북을 닫고 박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회사 자료를 한 장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태성 ENC 기획서도 갖고 있지 않고 쓸 생각도 없습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뭘 들고 온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성 ENC 기획서와는 콘셉트 자체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획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지성그룹 네오하우스 브랜드를 제가 누구보다 오래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태성 ENC 기획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빈틈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빈틈을 찌르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를 이번 경쟁 PT한 것만 단기 계약직으로 태워주십시오. 제가 지성그룹 계약을 따내면 정규직 경력 사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못 따내면 급여 한 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표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이민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민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밌네요. 어제 잘린 사람이 오늘 경쟁사 대표한테 찾아와서 공짜로 일하겠다고요? 이런 제안은 처음 받아보네요. 이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보탤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제 판단은 상대의 몫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잠깐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신 조건 하나. 기획서 초안 3일 안에 보여줘요. 그거 보고 최종 결정할 테니까요. 이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안에 가져오겠습니다. 위랜마크 건물을 나온 이민지의 다리가 풀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입가에는 퇴사 이후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민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기획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성 ENC에서 만든 기획서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같은 지성그룹, 같은 네오하우스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략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태성 ENC 기획이 전통적인 미디어 중심의 대규모 캠페인이었다면 이민지가 새로 잡은 전략은 SNS 기반 바이럴 마케팅과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을 핵심 축으로 삼은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태성 ENC에서 기획을 하면서 이민지가 내내 아쉬워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곽 팀장이 검증 안 된 전략은 빼라며 잘라냈던 아이디어들, 그때 접어뒀던 생각들이 이제 이민지의 손끝에서 자유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 뒤 이민지는 약속대로 기획서 초안을 들고 위렛마크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 대표는 초안을 30분 넘게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돼요. 가봅시다. 그날로 정식 단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민지는 위렛마크의 임시 데스크를 배정받고 남은 2주 반 동안 기획서를 완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다듬고 슬라이드를 갈아엎기를 반복했고 위렛마크의 디자인팀과 협업하며 시각 자료의 퀄리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박 대표는 기획 방향에 간섭하지 않았고 이민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과 자료를 즉시 지원해줬습니다. 이민지에게는 태성 ENC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이었습니다. PT 전날 밤 이민지는 위렛마크 사무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발표용 슬라이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총 62페이지. 태성 ENC에서 만들었던 기획서와는 전략도, 구조도, 콘셉트도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기획이었습니다. 이민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곽 팀장과 같은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이민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쟁 PT 당일 서울 강남구 지성그룹 본사 27층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과 발표용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에는 지성그룹 마케팅 총괄 상무를 중심으로 심사위원 5명이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벽을 따라 각 대행사의 대기석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성그룹 네오하우스 브랜드 종합 캠페인 연간 대행사 선정에는 총 4곳의 광고 대행사가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곽재훈 팀장은 태성 ENC 대기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수트에 넥타이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평소의 느슨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옆에는 태성 ENC에서 함께 온 실무진 2명이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곽 팀장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자신감이 더 짙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기획서는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한 작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획서의 78페이지를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이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태성 ENC가 2번째, 위렛마크가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대행사의 발표가 무난하게 끝나고 사회자가 2번째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태성 ENC 발표입니다. 곽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손에 리모컨과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스크린 앞에 선 곽 팀장은 심사위원들을 한번 둘러보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성 ENC 브랜드 전략팀 곽재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드릴 전략은 네오하우스 브랜드의 본질을 관통하는 저희 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캠페인입니다. 곽 팀장의 발표는 능숙했습니다. 이민지가 밤을 새워 만든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며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인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시장 포지셔닝 분석, 타겟 세분화 전략,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미디어 믹스 플랜. 이민지가 코피를 흘려가며 완성한 78페이지가 곽 팀장의 입을 통해 저희가 독자 개발한 작품으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중간중간 곽 팀장은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전략입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슬라이드에 담긴 이민지의 문장들이 곽 팀장의 공적으로 포장되어 심사위원들 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4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곽 팀장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온 곽 팀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은 실무진 동료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건 100% 우리 거야. 심사위원들 표정 봤지? 반응 완전 좋았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자 곽 팀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남은 건 나머지 두 회사의 발표를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다음은 위렌마크 발표입니다. 곽 팀장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물컵을 입에 가져가며 무대 쪽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위렌마크가 경쟁력 있는 대행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획서를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는 자만에 차 있었습니다. 대기석 뒤쪽 문이 열리고 위렌마크 발표자가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목에는 위렌마크 사원증을 건 여자가 발표용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민지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선 이민지의 모습은 한 달 전 태성 ENC 사무실에서 짐을 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곽 팀장의 시선이 단상 위에 이민지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컵을 입에 대고 있던 손이 멈추고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면서 얼굴 전체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와들와들 떨리더니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곽 팀장은 쏟아진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단상 위에 이민지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실무진 동료가 곽 팀장의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저 사람 혹시 이민지 씨 아닙니까? 우리 팀에 있던. 곽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며 내보낸 계약직이 지금 경쟁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같은 PT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곽 팀장의 머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곽 팀장의 대기석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심사위원석 정면에 고정한 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렌마크 브랜드 전략팀 이민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네오하우스 브랜드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전략입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지금부터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은 위렛마크 로고가 띄워진 대기 화면 그대로였고 이민지는 심사위원석을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방금 앞 순서에서 인상적인 발표를 들었기에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PT인 만큼 같은 브랜드를 두고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사위원분들께서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톤도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없이 마이크 하나만 잡은 채 방금 들은 발표의 구조를 즉석에서 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제안의 첫 번째 한계는 예산 운용 구조입니다. 전체 캠페인 예산의 약 60%가 전통 미디어 집행에 편중되어 있는데 네오하우스의 1차 타겟인 25세에서 34세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패턴과 맞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는 TV 광고 도달률이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고 대신 숏폼 콘텐츠와 SNS 기반 구매 여정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연간 예산에서 이 비율은 구조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는 잠깐 호흡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 세분화의 공백입니다. 앞선 제안은 25세에서 34세를 단일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네오하우스가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세대 내에서도 취향과 소비 성향의 분화가 극심한 카테고리입니다. 25세에서 28세의 트렌드 추종형 소비자와 29세에서 34세의 가치 기반 소비자를 동일한 메시지로 묶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설득하지 못하는 캠페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석에서 곽 팀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획서가 조목조목 해부당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곽 팀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동료가 팀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속삭였지만 곽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지의 분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콘셉트와 브랜드 톤의 불일치입니다. 앞선 제안의 콘셉트는 세련된 도시 감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캠페인 시안의 비주얼 톤은 기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오하우스가 기존 지성그룹 브랜드군과 차별화되는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방향은 오히려 자사 브랜드 내 카이벌리제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석의 마케팅 총괄 상무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지가 짚어낸 세 가지는 모두 방금 들은 태성이엔씨 발표에서 심사위원들 자신도 내심 아쉬움을 느꼈던 지점이었습니다. 대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이민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는 거기서 분석을 마치고 비로소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제 저희 위렛마크가 제안드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획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민지의 기획은 태성이엔씨의 전통 미디어 중심 전략과는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핵심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SNS 기반 바이럴 마케팅 시스템. 네오하우스 타겟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여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각 단계에 맞는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협업 전략을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둘째,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 캠페인 집행과 동시에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주 단위로 크리에이티브와 미디어 배분을 조정하는 애자일 마케팅 구조였습니다.
100억 원의 연간 예산을 한 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반응에 따라 유기적으로 재배분하는 전략이었기에 예산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이민지가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적이던 눈빛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에서는 심사위원 2명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이것은 태성 ENC의 기획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이었고, 솔직히 말해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어떤 대행사의 제안에서도 본 적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이민지의 발표는 정확히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닫히자 대회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심사위원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케팅 총괄 상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따라 일어서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쟁 PT에서 기립박수가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대행사 관계자들도 고개를 돌려 이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석에서 의자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곽재훈 팀장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무대 앞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곽 팀장의 고함에 박수가 멈추고 대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앞에 선 곽 팀장에게 쏠렸습니다. 곽 팀장은 이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달 전에 나간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 기밀을 빼돌려서 경쟁사로 넘어간 산업 스파이예요. 지금 발표한 기획서, 저희 회사 전략을 무단으로 복제한 겁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대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다른 대행사 관계자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성그룹 마케팅 총괄 상무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잠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위렌마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대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이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이민지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지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민지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님, 해명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민지가 노트북의 발표 모드를 전환하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민지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네오하우스 콘셉트 러프 V01이라는 이름의 파일, 생성 날짜는 태성 ENC 사내 시스템에 곽 팀장 이름으로 올라간 기획서보다 열흘이나 앞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성그룹 네오하우스 기획의 최초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제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한 파일이고 생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성 ENC 사내 시스템에 등록된 기획서보다 열흘 앞섭니다. 이민지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발신자는 이민지, 수신자는 곽재훈 팀장. 이민지가 기획 방향을 보고하면 곽 팀장이 승인하는 구조의 대화가 날짜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콘셉트 좋다. 이대로 가자. 예산안 이렇게 잡아. 승인할게. 시안 퀄리티 좋은데 이 방향 유지해. 대화의 흐름을 보면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이민지가 작업하고 곽 팀장이 검토 승인하는 관계였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대회의실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곽 팀장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점점 핏기가 빠져 창백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지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주십시오. 스크린이 어두워지고 대회의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가 이번 기획 잡아서 이걸 따내면 내가 대표한테 직접 가서 말할게.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게. 약속할게. 곽재훈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이민지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3개월 단기 계약을 설득하던 그날의 음성이 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곽 팀장의 목소리만이 넓은 회의실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이민지는 스크린을 발표 화면으로 되돌리고 곽 팀장이 서 있는 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곽 팀장을 정면으로 마주본 것이었습니다. 이민지의 눈에는 분노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민지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히려 제 기획을 도둑맞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저는 태성 ENC의 기획서를 한 장도 가져오지 않았고 오늘 발표한 기획은 회사 자료와 무관하게 제가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것입니다. 전략도 다르고 콘셉트도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이 점은 두 기획서를 비교해 보시면 심사위원분들께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지는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잠깐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실력으로 경쟁하러 왔습니다. 판단은 심사위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대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심사위원석에서 터져나온 두 번째 박수였습니다. 마케팅 총괄 상무가 먼저 손뼉을 쳤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곽 팀장은 무대 앞에 선 채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이 자리에서 재생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곽 팀장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가 빠져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성그룹 마케팅 총괄 상무가 손을 들어보안 팀을 호출했습니다. 태성 ENC 측 관계자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시지 않으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곽 팀장은 몸을 돌렸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대회의실 양쪽 출입구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곽 팀장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곽 팀장이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보안 요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곽재훈 팀장은 양쪽 팔을 붙잡힌 채 대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무거운 방음문이 닫히고 곽 팀장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단상 위에 이민지는 곽 팀장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은 뒤 심사위원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이민지가 위렛마크 대기석으로 걸어가자 자리에 앉아있던 박도연 대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에 잘했어요 라는 말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방금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집중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이민지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경쟁 PT 결과는 일주일 뒤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위렌마크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지성그룹은 네오하우스 브랜드 종합 캠페인 연간 대행사로 위렌마크를 최종 선정했고 100억 원 규모의 계약서가 양사 대표 명의로 체결됐습니다. 발표 당일 지성그룹 마케팅 총괄 상무가 박도연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번 PT에서 위렌마크 발표자분 실력이 대단하더군요. 앞으로 그분이 우리 프로젝트 메인 담당으로 붙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발표자가 한 달 전까지 경쟁사의 계약직이었다는 사실을 지성그룹 측이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PT 현장에서 벌어진 일의 전후 맥락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성 ENC 쪽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지성그룹은 경쟁 PT 직후 태성 ENC에 공식 서한을 보내 기획표절 의혹과 인력관리 부실을 사유로 향후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을 놓친 것만으로도 치명적이었는데 지성그룹과의 거래 자체가 끊긴 것은 태성 ENC로서는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타격이었습니다.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성 ENC 팀장이 계약직 직원 기획서를 통째로 빼앗아서 자기 이름으로 올렸다가 그 직원이 경쟁사로 넘어가서 같은 PT 무대에서 발각됐다. 광고업계는 좁았습니다. 한두 다리만 건너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 나오는 바닥에서 이 정도 사건은 하루 만에 업계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성 ENC의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회사에 우리 브랜드를 맡겨도 되는 거냐는 질문이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연이어 들어왔고 태성 ENC는 수개월 만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증발하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곽재훈 팀장은 경쟁 PT 이후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즉각 감사팀 조사를 지시했고 곽 팀장이 이민지뿐 아니라 이전에도 다른 계약직 직원들의 성과를 자기 이름으로 보고해 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루비셀 리브랜딩, 모닝블루 론칭 캠페인, 그 이전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까지 곽 팀장이 올린 성과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부하 직원들의 작업이었다는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곽 팀장은 불명예 해임 처리됐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광고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한번 오르면 같은 업종 내에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이민지에게는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지성그룹 계약 체결이 확정된 다음 날 박도연 대표가 이민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대표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정규직 경력사원 채용 통지서예요. 위렌마크 브랜드 전략팀 소속. 근무 시작일은 다음 주 월요일. 이민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채용 통지서를 펼쳐보자 정규직 경력사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지는 한참 동안 그 5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민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박 대표는 그걸 모른 척하며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민지 씨가 따낸 거지. 내가 준 게 아니니까요. 이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채용 통지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정규직. 그 세 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민지는 새로 산 블라우스에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위렌마크 본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사전 약속도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메모를 건넸던 바로 그 로비였습니다. 그때는 경비원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소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정문 출입 게이트에 사원증을 찍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7층 브랜드 전략팀 사무실. 이민지의 자리에는 새 모니터와 새 키보드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민지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바탕에 이민지 위렌마크 브랜드 전략팀이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명함을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쓸어봤습니다. 자기 이름과 소속이 나란히 적힌 명함. 태성이 NC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명함조차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가면 명함을 돌릴 수 없어서 고개만 숙이고 인사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지는 명함을 내려놓고 사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원증에는 이민지의 사진과 함께 정규직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그 사원증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작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성이 NC 건물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내 방식대로 간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자신에게 해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민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바탕화면에 위렌마크 로고가 떠올랐고 그 아래에 첫 번째 업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지성그룹 네오하우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일정 안내. 발신자는 지성그룹 마케팅 총괄 상무실이었고 수신자 목록 맨 앞에 위렌마크 이민지 담당자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명함을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세워놓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이 자기 자리에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민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학벌도 화려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만든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기록을 묵묵히 남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민지처럼 자기 이름 석자 올리지 못한 채 누군가의 성과로 둔갑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단 한 번의 공정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민지는 그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떨리는 다리로 경쟁사의 문을 두드렸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무대 위에 다시 섰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직함이나 계약서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민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